남편과 저는 1살 차이이고 3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지났고 아직 아이 없이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어요.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에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독립하여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리는 것이 싫다며 회사 근처에서 방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시댁이 멀리 다른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겨우 차 타고 30분 거리에 부모님 집이 있는데 혼자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왜 집 놔두고 자취하냐고?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엄마 잔소리하는 거 듣기도 싫고 그래서 나와서 사는 거야. 남편의 성격 자체가 조금 무뚝뚝한 편이기도 했고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냥 독립을 바로 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는 반대로 부모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주말에는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갈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집에서 지내면 엄마가 밥도 해주고 방값이랑 생활비도 절약되잖아. 그냥 자취방 정리하고 집에서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연애를 하는 동안 몇 번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부모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면서 한 집에서 살기 싫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되면 저는 부모님과 큰 집에 가서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 당시에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자취방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명절인데 왜 집에 안 가고 궁상맞게 혼자 있는 거냐 물어보면 자기는 사람 많은 건 딱질색이고 시끄러워서 혼자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정확한 집안 사정도 알 방법이 없었으니 그냥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뿐이었죠. 그러다가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이미 현관 밖에서부터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친척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모님들 2분의 식구들과 외삼촌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미리 언지를 못 받아서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척들이 다 와 계셔서 적잖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정신없는 첫 인사가 끝나고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오더니 이번에는 친가 쪽 고모님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셔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당시에 남편에게 원래 그쪽 식구들은 이렇게 자주 모이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명절이 아니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다들 모였던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도 그때는 그런가 보다. 남편이 집안의 장손이라서 친척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도 역시나 순탄치는 않았어요. 저는 결혼 전 부모님 집에서 생활했고 엄마에게 용돈을 조금 드리면서도 월급의 70%는 항상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모아둔 돈이 1억은 넘게 있었고 이 정도 돈이면 혼수 맞추고 저희 신혼집에 필요한 거 다 채워넣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까지 끝나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둔 상황에서 신혼집을 정하려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남편이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방 하나 그리고 주방 겸 거실 하나가 있는 12평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 월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2천만 원 그리고 현금 1,000만 원이 가진 돈의 전부였어요.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었지만 그건 팔 수 없으니 제외하고 전 재산 3천만 원으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저는 당연히 제가 1억 정도는 모아놨으니 남편도 저와 비슷한 정도는 돈을 모아놨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 월세 내며 자취하고 자동차 할부금 갚으며 살다 보니 돈을 별로 모으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3천으로는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도저히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돈이었고 제가 어처구니 없어 하자 시댁에서 2천을 더 지원해 주셔서 총 5천만 원의 전세 대출을 1억 더 받아서 조금 낡고 오래됐지만 방 2개 있는 15평 빌라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혼수를 맞추고 들어갔는데 집이 워낙 좁고 방도 없으니 혼수를 대단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필수 가전제품들 구입하고 나니 2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돈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어요. 나중에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나 꺼내놓을 심산이었습니다. 크게 가진 거 없이 결혼했지만 같이 살다 보니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맞벌이를 하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고 적금을 붓고 나서도 생활비가 충분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죠. 신혼 때는 남편과 외식도 자주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처음 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에도 부모님 댁에 가기 귀찮다고 추석 설날에 혼자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부모를 엄청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시부모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면서 저까지 불러서 외식을 하러 가질 않나, 둘이 같이 주말 데이트를 하다가도 좋은 곳 맛있는 곳을 발견하면 다음에 엄마 데리고 와야겠다는 소리를 자주 할 정도가 되었죠. 특히 주말이 되면 저까지 같이 끌고 시댁을 찾아가서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러 간다든지 집에서 같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주위에 먼저 시집갔던 언니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남자들이란 결혼하고 나면 철들어서 효도하려고 한다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맞춰주며 넘어갔어요. 남편은 정말 시댁도 자주 찾고 용돈도 몰래 자주 드렸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이나 친척들까지 챙기는 살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댁 사정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기 1년 전에 명예퇴직을 당하시고 지금은 이런저런 배달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 택배 배달 일도 하시고 음식도 배달하십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하루 종일 하시지 못하고 몇 시간씩 나눠서 하시기 때문에 벌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위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늦게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래저래 걱정스럽습니다.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아직 25이고 대학은 작년에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 못하고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사는 중입니다.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 먹고 쓰는 용돈을 모두 시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부담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면 항상 신우를 친동생처럼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용돈을 주거나 많이 도와주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종종 한 번씩 만나서 밥을 사주거나 신우에게 용돈을 주는 것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 계속 반복되고 신우도 점점 제가 편해지니까 아예 대놓고 필요한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저번에 용돈 보내준 건 고맙게 잘 썼어요. 근데 언니 아이라이너 못 써요? 저번에 보니까 색깔 이쁘던데. 나도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용돈을 주기 시작했더니 대놓고 저한테 손을 벌려대기 시작했고 시부모님도 저나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앞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부모님과 심지어 신우까지 용돈을 주고 싶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부모님 형편이 좋지 않은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생활비를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내 동생도 취업하기 전까진 용돈을 우리가 줬으면 좋겠는데. 매달 시부모님에게 50만 원, 그리고 신우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주자더군요. 8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시부모님이면 몰라도 나이도 젊은 신우한테 용돈을 줘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한테 용돈 주는 건 곤란하고 시부모님한테 50만 원씩 드릴 거면 친정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드려야 돼. 제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처가부모님은 아직 직장 생활하시고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데 굳이 용돈까지 드릴 필요가 있냐더군요. 차라리 그 돈을 자기 동생이나 부모님한테 더 드리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데 제가 이런 소리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남편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 집안 모임에 끌고 다녔으면서 제 부모님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고 부르면 자기는 불편하다며 쏙쏙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친정엄마 생신이었는데 남편은 그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잔업을 한다면서 용돈 20만 원 보내고 퉁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역시 거짓말이었고 잔업을 한다던 그 시간에 시댁에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TV 보며 놀다가 집에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그때도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어서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갔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결국 제가 참은 거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깨어진 상태였어요. 결국 그 한금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올 여름 휴가조차 저는 친정부모님과 보내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랑 따로 보내게 되었어요.
서로 말은 먼저 꺼내지 않았지만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댁 쪽 친척분들이 다 같이 설악산으로 단풍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식구들이 다 같이 가니까 저희 부부도 함께 오라고 초대를 했다네요. 지금 남편이랑 몇 달째 분위기도 안 좋고 시댁 식구들 여행에 정말 제가 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만 10분 정도 가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완전 막내 중에 막내잖아요? 시부모님 빼고 시댁 친척들은 자주 얼굴 보면서 친해진 사이도 아니고 제가 거기 가면 어른들 심부름이나 하면서 잔소리 듣고 올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몸도 안 좋고 이번 시댁 가족여행에는 안 가고 싶으니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펄펄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집안에 제사가 없고 추석과 설날 명절이 되면 친척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음식 해먹는 것 정도로 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면서 너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자기네 집에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고작 가족여행 하나 가기 싫다고 할 거라면 앞으로 서로 상대방 가족은 없는 셈 치고 살자더군요. 남편도 친정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저보고도 시댁 식구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와 시누에게 용돈 주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서운하고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네 집안 행사에 빠진 적 있어? 사실 당신네 집안에 제사만 없지 크게 작게 모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오히려 매주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때마다 기념일 챙기는 게 더 힘들어. 서로 이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고 물었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는 결혼할 때 2천만 원이라도 보태줬는데 너희 부모는 뭘 해줬냐고 하는 겁니다. 야,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해.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우리 엄마, 내 동생 용돈도 마음대로 못 주는데 뭐하러 너랑 같이 살겠냐? 여기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니까 너가 나가.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까지 코딱지만한 15평 빌라 가지고 유세는 왜 그리 떨고 있는지.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하자마자 부글부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제 머릿속은 차분해졌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짐 싸서 나갈게. 조만간 이삿짐 센터 불러서 혼수까지 전부 가지고 나갈게. 이혼 서류는 당신이 만들어서 보낼래? 나도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도장 찍고 끝내자.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해놓고 안방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옷이랑 화장품 등을 챙기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짐 싸고 있는 저를 막아서면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뜯어말렸습니다. 너 내가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게? 말싸움하다가 화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린데. 너는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저 지금까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했어도 이혼 생각만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못난 사람이건 제 생각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됐건 간에 결혼했으니 책임지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냉정해지더라고요. 까짓 거 이혼하지 뭐. 이혼이 별건가? 내가 왜 지금까지 이 꼴을 참으면서 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를 붙들고 사과하고 막아서도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대충 간단한 짐만 챙겨서 친정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빨리 나 좀 데리러 오라 해서 아빠 차에 짐 싣고 그대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도 최근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서야 이혼하는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결혼 생활 2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꾹 참고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울면 내가 지는 거라는 생각으로 억울하고 분해도 끝까지 참았어요. 남편이 다음날 친정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한 번만 저를 만나게 해달라며 싹싹 빌었는데 이미 때는 많이 늦었죠.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마저 이혼하고 그 집안이랑 인연 끊고 살라고 하신 뒤였어요. 아파트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아서 남편은 저랑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 버렸고
그 이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고 아버님이랑 신우, 심지어는 이모님들한테까지 전화가 왔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 보내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나서서 움직였고 이혼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남편에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차라리 협의 이혼으로 끝내겠다며 같이 가정법원 방문해서 협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다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빠르게 모든 이혼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제 원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먼저 양보하고 시댁 인간들한테 잘해주면 남편도 저와 친정부모님에게 똑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뻔뻔한 건 그 집안 내력인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겨우 2년 조금 넘게 결혼 생활했지만 미련 두지 말고 하루빨리 끝내는 게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